안녕하세요. FreeRP K10 레이저 분광법 기반 핵감식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정은별, 조민상, 장주아, 박지민입니다. 저는 과제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전북과학고등학교 정은별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핵 연료 주기는 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있어서 핵 연료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 및 핵 연료 가공의 선행 핵 주기부터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방사성 물질 등의 처분 등의 후행 핵 주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핵 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있어서 안보와 비확산일 것입니다. 핵 연료 주기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정이 핵 감식 활동입니다. 핵 감식 활동은 핵 물질의 기원과 사용 이력들을 추적, 관리하여 불법적인 거래나 도난 및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시료의 채취에서 특성화 그리고 해석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특성화에서는 시료의 물리, 화학적인 성질에서부터 동위원소의 정보까지 종합적인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결국 핵 감식 과정 전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료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측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 감식이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먼저 충분한 분해능과 민감도를 가진 계측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현장 실시간 중심의 계측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의 측정을 위해 거리를 이격시켜 원거리 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석화학 기술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기술이 레이저 분광법이라고 생각했고, 본 연구는 레이저 분광학 기반의 계측 기술 개발을 목표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레이저 분광학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대상 시료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 크게는 흡수, 방출, 산란 분광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레이저나 분광기 등으로 이루어진 광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레이저 분광법은 쉽고 간단한 시스템에서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서 핵 감식 목적의 응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결과를 분광기를 통해 분해하여 파장에 따라 도시한 결과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도출된 스펙트럼을 통해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도 저희는 레이저 유도 파열 분광법, 즉 립스라고 불리는 방법을 기반한 광학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레이저 유도 파열 분광법은 고출력의 레이저를 샘플에 포커싱 시켜서 특정 영역의 파열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때 고온 이온화 기체인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라고 명명하며 여기서 발생된 광출선을 광원으로 물질의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샘플의 종류와 형태에 무관하게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앞서 말씀드린 핵감식 측면에 응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분석 대상은 핵감식 산업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별 인자들인 동위 원소들입니다. 핵 물질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물질들을 핵 감식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핵 감식 시그니처에는 네오디뮴, 동위 원소 등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처럼 네오디뮴 동위 원소의 B는 우라늄 광 물질의 기원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더불어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핵연료 연소도와 네오디뮴 동위 원소비가 선형 비례 관계를 가짐에 따라 사용 이력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오디뮴을 대상 원소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위원소 분석을 위해서는 동위원소 편의라고 불리는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위원소 편의는 동위원소 간의 중성자 숫자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미묘한 파장 차이를 일컫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통해서 동위원소의 구분과 계측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보통 원자의 경우 동위원소 편의의 수준이 너무 작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위원소 편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분자 방출선을 활용하여 필요한 분해능을 확보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 내용은 박지민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중 연구 기간 중 카이스트에 방문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할 전남과학고 박지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감식 목적의 계측 기술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광학 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거쳤습니다. 슬라이드에 묘사된 그림이 구축된 시스템의 계략도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구축 시스템은 스플리터, 미러, 어테뉴에이터, 렌즈 등 광학 액세서리 등을 활용하여서 직접 레이저 광경을 설계하였습니다. 광원으로 엔디아그의 레이저를 활용하여 발사된 펄스가 시료 표면에 직접되어 플라즈마가 용발됩니다. 발생된 플라즈마의 방출선은 ESA 3000 분광기로 계측되었습니다. 시료의 형태 및 특성에 따라 샘플 홀드를 조정하고 레이저와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화된 형태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측정 이전에 레이저 발진 및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레이저 빔 프로파일의 공간 및 시간에 따른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고 레이저 조건을 최적화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결과에서 원형에 가까운 지경의 8mm 지경의 레이저가 시간에 따른 가우시간 분포의 함수로 8나노초 듀레이션으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최적 조건에서 1% 이내의 에너지 편차 이내에서 레이저 안정화를 완료하여 측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들어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험 10편 계측을 수행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시료의 표면에 고출력 레이저를 직접 식혀서 플라즈마를 만들어내고 발생된 플라즈마의 방출선을 앞서 설계한 광섬유를 통해 분광기로 계측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획득한 스펙트럼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뚜렷하게 식별 가능한 네오디움이 원자선이 획득하였으나 좀 더 높은 민감 획득을 위해 추가적인 최적화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호대 잡음비 SNR을 계측 조건에 따라 획득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레이저 에너지에 따른 SNR은 특정 에너지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여기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여기서 높은 에너지의 공급이 더 큰 플라즈마를 생성시켜 방출선 세기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과잉 공급된 에너지가 노이즈를 높이고 플라즈마의 자체 흡수 개수를 높여서 신호를 저감시킨 영향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오른쪽 그래프의 시간에 따른 세기 변화를 살펴보면 검은색의 네오디뮴 스펙트럼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나 네오디뮴과 산소가 결합한 네오디뮴 분자선의 스펙트럼은 네오디뮴 원자선 스펙트럼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있는 뒤부터 피크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라즈마 발생 이런 측정 조건에 따른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광학 조건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최적화된 조건에서 측정된 네오디뮴 동위원소의 스펙트럼 측정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원자선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네오디뮴 분자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 스펙트럼의 경우 동위원소의 편의가 다음과 같이 아이소토픽 시프트가 다음과 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으나 오른쪽 그래프의 분자 스펙트럼에서는 동위원소의 그 아이소토픽 시프트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동위원소 분석이 가능한 분해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저희가 측정 가능한 수준인
수피코미터보다 작은 결과여서 저희가 측정이 제대로 가능할 수 없었으나 여기서는 수피코미터보다 높고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나타나는 관측 수준이어서 저희가 이제 동위원소 분광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여기서 측정한 동위원소 분광을 통해서 정량 분석도 가능하기 위해서 정량 분석과 검출한계 평가를 위한 이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선형 검정 곡선은 최소 작은 회귀 분석법을 통해서 그림과 같이 스펙트럼 데이터와 네오디뮴 농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습니다. WIU팩의 3시그마식을 통해서 계측 한계를 정량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텍션 리미트는 약 50 ppm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라늄 광물질에 포함된 네오디뮴이 수백 ppm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정도의 민감도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핵감식 목적의 레이저 분광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카이스트에 실제 방문하여서 직접 리셀 강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대상 물질의 계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적절한 최적화와 데이터 해석을 통한 충분한 분해능과 민감도를 획득하였고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개발된 시스템이 충분한 핵감식 목적으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후 연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재학 중이신 학교와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짧게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10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고 전북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정은별입니다. 사전 연구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들을 배워보면서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중 연구 기간에는 연구의 과정을 체험해봄으로써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집중 연구 기간에 비대면 연구와 8월 4일에서 5일 대면 연구를 병행하였습니다. 대면 연구 과정에서 윤종일 교수님과 최성욱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많이 신경도 써주셨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연구 활동이 될 수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장주아 학생이고요. 집중 연구 기간에 저희가 사전 연구 기간에 배웠던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실제 첨단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적용해보고 저희가 또 분석했던 논문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또 실제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았던 것이 좋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PRP 활동을 통해서 저는 여러 조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지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민입니다. 집중 연구 기간에 그냥 저희가 카이스트에 가서 실제로 레이저라는 걸 다뤄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연구를 신청할 때만 해도 레이저가 빛을 쏘는 기구인 줄 알았는데 실제 플라즈마도 만들어보고 여기서 더욱더 나아가 저희가 분광도 해보는 걸 바탕으로 해서 광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또 처음 연구한 분야인 광학이 처음 연구한 분야이기도 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방문을 했을 때도 동료분들이랑 조교분님께서도 너무 즐겁게 해주시고 저에게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K10 연구팀 지도해 주신 최성욱 조교님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10 지도를 맡은 조교 원자력비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최성욱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프리-URP 하면서 학생들이 생전 처음 접해보는 연구여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긴 과정 동안 너무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거기에 실험 기반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한돼가지고 되게 집약적으로 실험을 해서 되게 빡빡한 스케줄에서 힘든 점들이 있었을 텐데도 너무
잘 따라와 줘가지고 이 과정 중에 아마 제가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